요즘 에브리띵 랠리라고 하죠. 주식, 코인, 금 뭐 다 오르고 있는데 오늘 일주일 만에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저희가 속보로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3,600선을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일 만에 문을 열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많이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실시간 지수예요. 3,600이 넘어섰네요. 오늘 오전 9시 46분 기준으로는 3,600을 돌파했습니다. 윤수영 기자. 네, 맞습니다. 이제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9시부터 장이 열렸는데 네. 조금 전에 확인했을 때는 3,614. 지금 3,614.16으로 계속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이 3,600선을 계속 넘고 있어요. 네. 연휴 동안에 사람들이 좀 벼르고 있었던 게 벼르고 아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지난 2일 기준으로 좀 보면요. 장 마감 전 기준인데 삼성전자가 4.39% 오른 89,000원, SK하이닉스가 10% 가까이 오른 39만 5,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었는데 네. 지금도 그 기세를 계속 이어가는 중입니다. 둘 다 반도체주죠. 이 미국발 반도체 훈풍이 계속 이어질지 이것도 보면 좋겠고요. 네. 국내 증시 코스피를 사상 최고로 이끌었던 외국인 수급도 이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되는데요. 외국인이 지난번에 이제 추석 전에 3조 1,408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네. 이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는데 아마도 지금 이렇게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 게 이제 외국인 지금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다. 좀 리스크를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환율이 좀 너무 높습니다. 이제 네.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조금 높은 상황이라서 우리 또한 이제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불확실성이 또 환율을 높이고 있는 건데 이러면 이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어려워져서 뭐 코스피 상승에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윤수영 기자가 짚어준 것처럼 추석 이후에 이제 주목해야 할 종목 역시 반도체입니다. 최근 반도체주 상승에 또 대박을 쳐서 요즘 온라인에서 또 화제가 된 인물이 있는데 금, 주식, 뭐 투자만 하면 성공하는 전원주 씨입니다. 그래서 전원 버핏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원주 씨 목소리 들어보시죠. SK하이닉스 그 종목을 네. 굉장히 장기 보유하셨다고. 10년 10년? 넘었어. 그러면 10년도 넘었어. 하이닉스 고르게 된 그 계기가 있으셨어요? 뭘 거기 직원들이나 누굴 봐도 얼굴부터 봐. 순수하고 진실한 얼굴. 하고 직원하고 난 꼭 상대를 해. 욕심내면 안 돼요. 차근차근 올라가는 부분을 난 그때 배웠어요. 한 번에 수지 맞으려는 사람은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한 번도 나는 확 투자한 적 없어요. 분산. 최대 제일 중요한 게 분산이에요. 찾질 않아 나는. 다시 이익까지 합해서 넣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회장님이 나오시고 대표가 나오시고. 자, 전원주 씨의 투자 방법 얼굴부터 본답니다. 최병욱 위원님 얼굴부터 봐. 순수하고 진실하고 성실한지 보고 투자한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제 상당히 이제 장기 보유 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그 얘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 확장 일로에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저렇게 되려면 사실은 본인의 투자 여력이 상당히 있어야 돼요. 네, 보통 네. 사람들은 그 코스피가 자꾸 떨어지면 불안해서 또 내다 파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정도의 여유, 뭐 여기와 함께 지금 보니까 뭐 어떤 과학적인 무슨 그 투자 기법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약간 본인의 그 어떤 감. 뭐 이런 것에 이제 의존하는 경향으로 보이는데 네. 어찌 보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상당히 부럽네요. 어쨌든 벌고 있으니까.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저평가됐을 때 구매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어서 뭐 15배인가 늘어났다. 원금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상승하고 있는 투자의 규제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가 굉장히 상승세에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 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빠르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이제 네.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관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만 전자 가느냐. 근데 현재 이제 9만 전자이기 때문에 9만 네. 전자를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맞습니다. 가격이 93,950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10조 클럽에 복귀를 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사람들이 관건으로 보고 있는데 네. 증권사들은 이 삼성전자의 3분기 성적을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리포트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요, 3분기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을 10조 5천억 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이 10만 전자를 넘어서 12만 원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2018년에 액면 분할 이후에 한 번도 실현을 되지 못했던 주가 10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 고대역폭 메모리가 엔비디아 인증을 완료한 걸로 전해지면서 네. 매출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이 갤럭시 S26에 탑재를 준비하고 있는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 엑시노스 이슈도 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증권사들이 삼성전자가 한 주에 이 10만 원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적자율도 크게 줄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식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 바로 또 SK 하이닉스의 주식입니다. 50만, 이걸 20만 닉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지금 이미 넘어섰고, 한참 넘어섰고요. 양현 변호사님, 50만 닉스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 그 사실 전원주 씨가 세상 부럽네요. 보면은 사실 저렇게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아니 주식 네. 투자로 장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샀다 네. 팔았다 하는 분들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펀드 매니저한테 듣기로는 네. 결국을 돈을 많이 번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이제 계좌 관리해 준 분들한테 듣는 얘기가 네.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내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알고 보면은 수익률이 엄청나더라. 그냥 잊고 있던 있는지 계좌를 없는지도 기억도 그렇죠. 못하고. 네, 그 사이에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하면서 수익률이 엄청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물론 얼굴 보고 사야 될지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만은 네. 어떤 성장하는 산업에다가 이렇게 뭐 장기 투자를 하는 뭐 그게 이제 가장 뭐 확실한 그나마 안정적인 그런 비법이 아닐까 근데 지금 싶습니다. 그 말씀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장투, 비밀번호를 까먹을 정도로 푹 이렇게 두는 거 너무 좋은 얘기인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조기현 변호사님. 뭐 오르면 오른 대로 기쁘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슬프고 막 단타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조기현 변호사는 어떤 성향이세요? 저는 뭐 투자를 이만큼 하는 거에서 뭐 그렇게 시장 상황에 예민하진 않은데 제 주변에서 네. 장기 투자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실제 그렇다 보니까 수익을 낸 사람도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게 실제 이 저희 세대 요 연령대만 하더라도 당장에 단기적으로 수익 창출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안정자산을 그렇게 오래 두고 관리할 만큼의 또 여유는 없는 세대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 윗세대 분들 중에 꼭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를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원주 씨 같이? 예,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도 몇 분 계셔서 그때 저한테도 주식은 그냥 넣어놓고 잊어버려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밀번호를 까먹는 수준 정도로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는 방식 정도가 아니면 네.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도 장투하는 사람 많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의 문제점도 이런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 단타하는 주식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랠리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윤수영 기자.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환율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이슈가 있어요. 네. 이 외부 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증시는. 그런데 최근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외국인 자금 수급에서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신규 관세 부과가 또 수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국산 의약품에 100% 관세 붙을 네.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가구류나 차량 부품에 25%에서 50% 관세 적용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 미국 내 제조업 경기가 조금은 개선이 됐지만 뭐 네. 아직까지 이렇게 뭐 경기가 회복될 수준이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 국내 정책 요인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정부와 국회에서 최근에 투자자의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이 법안들을 발의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안은 고배당 기업에 투자를 해서 번 현금 배당액을 이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해서 분리과세하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야권은요, 모든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전면 분리과세를 하자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 전략은 여야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 상황들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10시 15분인데 9시 55분 기준으로는 3,600
9.47이네요. 어쨌든 3,600을 계속 넘어서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